안녕하세요. HSK 전문 강사 김은정입니다. 이 시간에는 2월 HSK 6급 시험을 대비해서 대비 특강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이번 달에는 독해 3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독해 3부분 하면 많은 수험생들이 이거 그래도 저는 조금 난 게 독해 3부분이에요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하면 독해 1부분 굉장히 어렵죠. 독해 2부분 빈칸 넣기도 만만치가 않죠. 독해 4부분은 지문이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다 읽고 뭐 이렇게 문제 풀고 하는 게 굉장히 조금 부담스럽고 벅차하는데,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그냥 좀 대충 맞춰서 넣으면 쭉 연쇄적으로 다 맞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독해 3 할만합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믿는 독해에 발등 찍힌다고 독해 3부분이 내가 집에서 혼자 공부하고 문제집 풀 때는 풀만 했는데 시험 현장 가니까 지문이 생각보다 어렵네? 그럼 확 당황을 해요. 그래서 이게 왜냐면 이게 독해 3부분이 당황을 하고 제대로 이 맥을 잡지 못하면 한 문제 틀리는 걸로 끝나지 않죠. 사실 독해 3은 한 문제를 못 틀려요. 왜냐면 이 자리에 잘못 넣으면 걔가 들어갈 다른 자리까지 영향을 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개 이상은 틀릴 수밖에 없죠. 5개 중에서. 그래서 독해 3부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은 진짜로 믿는 독해에 발등 찍힐 수 있는 영역이기 때문에 등한시하시면 안 되고, 그만큼 전략이 굉장히 중요하고 공략이 중요합니다. 어떤 포인트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 사실 독해 3을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 때 학생들한테 많이 문제를 풀리는데 기복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좀 비교적 쉬운 지문 나오면 막 다 맞아요. 근데 좀 어려운 지문 나오면 막 다 틀려요. 평타로 한 70점씩 가는 게 아니라 얘는 어쩔 땐 100점 맞다가 어쩔 때는 뭐 한 20, 30점 이렇게 되게 이게 기복이 굉장히 큰 영역이기 때문에 독해 3은 신경 쓰시면서 가셔야 됩니다. 자, 이전 달과 마찬가지로 이것만은 알고 가자 핵심 전략 포인트 살펴보고요. 이것이 문제화 됐을 때 어떤 형식으로 출제가 되는지를 형식 살펴볼 거고요. 실전으로 문제를 풀면서 문제풀이 과정을 같이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핵심 전략 갈게요. 접속사에 신경 쓰기. 많은 인강을 듣거나 또 따로 뭐 종합서 같은 걸로 공부를 하시거나 하시는 분들은 많이 들었던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접속사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접속사로 호응이 걸리는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무단이 나오면 뒤에 얼체 나오니까 무단 뒤에 얼체 넣는 거, 이런 건 굉장히 기본적인 문제거든요. 6급에 있어서는 접속사 틀리시면 절대 안 돼요. 그래서 접속사 확인하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명사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늘은 딱 이 두 가지 전략만 먼저 말씀을 드릴 생각이에요. 대명사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예를 들어서 这本书, 이 책이라고 문장이 이어져 있어요. 앞에 그럼 책이 나와야 되죠. 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 책이야 라고 짚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독해 3을 보실 때에는 접속사랑 대명사 먼저 확인하셔야 돼요. 보기에서든 빈칸 앞뒤에서든. 그래서 접속사랑 대명사. 왜냐하면 그게 고급 영역은 아니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좀 어려운 문제,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푸는 전략은 아닌데 기본 전략인데 여기서 틀리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접속사랑 대명사 확인해야 된다는 거 숙지하시고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형식을 좀 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사실 접속사랑 대명사 기억해 얼마나 쉬워요. 머릿속으로 딱 넣으면 되는데, 근데 이게 문제화 됐을 때 그걸 못 집어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출제 형식으로 좀 보셔야 됩니다. 예제를 좀 볼게요. 只要랑 就 같은 경우는 4급, 5급, 6급까지 올라오면서 계속적으로 언급되는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기본 접속사죠. 단지 뭐뭐 하기만 하면 뭐뭐 한다 라는 호응이에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게 지야오랑 찌오는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는 접속사고, 만약 모르시면 지금 외우시면 되고요. 근데 이 뒤에가 빈칸이 쳐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밑줄치 부분이 빈칸이 쳐져 있으면 지야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찌오 있는 걸로 집어 넣으시면 된다라는 거죠. 이게 바로 접속사를 사용한 문제풀이 공략입니다. 그래서 해석할 수 있으면 그들이 서로 존중할 수 있게 잘 가르치기만 하면 서로 잘 지내고 굉장히 친밀한伙伴, 파트너가 될 거야, 친구가 될 거야 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해석하지 않아도 지야오 찌오로. 왜요? 시간 중요하잖아요. 6급 얼마나 시간이 부족해요. 우리 독해 풀 때 6급 독해는 사실상 지문량도 많고 어휘량도 많고 해서 시간이 관건이에요. 독해 일부분 어려워서 조금 제끼고 막 다른 거 신경 써서 간다고 해도 그 세 부분마저도 시간 안에 못 푸는 경우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시간 생각하셔야 되기 때문에 공략은 사실상은 시간을 단축시키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중국어는
사실은 6급 정도면 중국에서 살다 오신 분들, 뭐 중국에서 유학하는 학생들 해석하면서 가잖아요. 해석하면서 가는데 만약에 해석으로 안 풀리는 문제 나올 때는 굉장히 당황할 수 있어요. 접속사 신경 쓰셔야 합니다. 자, 대명사로 연결되는 경우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자, 이게 빈칸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제 앞에 내가 읽어야 되는 이 문장을 채워야 되는데 뒷문장에 这些 소수가 나와 있어요. 이 색소, 말씀드렸죠. 대명사. 이 색소라고 했으니까 앞문장에서 반드시 색소가 나와야 돼요. 무슨 색소가 있는데 이 색소가 이렇게 이어진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거죠. 소수가 색소인지 몰라도 돼요. 이 대명사로 받고 있는 명사가 앞에 언급됐는지만 확인하시면 되잖아요. 그죠? 그랬더니 보시면 植物的叶子里含有许多天然 소수가 그래서 이렇게 연결이 되는구나라는 형식으로 문제를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접속사, 대명사. 오늘의 포인트는 이 두 가지 기억을 하고 이게 문제화 됐을 때 그 문장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올 수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제가 이제 바로 실전 문제를 풀어야 하는데 팁을 살짝 좀 넣어드렸습니다. 접속사를 외우실 때 뭐 정리 잘 돼 있는 책들도 있고 이제 접속사를 외우시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제 4급에서 5급까지는 접속사들이 쫙 정리가 돼 있어요. 4급에서 5급에서 다 냈는데 6급에서 내가 접속사를 낼 때 그냥 내겠어요? 6급은 사실 문어체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중국어는 구어랑 문어가 조금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서면어가. 그렇기 때문에 뭐 일어나 한국어처럼 경어 표현이 막 복잡하게 있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구어체랑 문어체가 나눠져 있는데 그래서 고급 표현으로 출제가 됩니다. 예를 들어 로고어는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로어랑 지아루랑 똑같다는 걸 몰라요. 근데 6급은 루고어를 안 낸단 말이죠. 당로어랑 지아루를 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루고어가 보통 나머랑 연결되는 건 알고 있는데 루고어가 없어. 근데 당로어랑 지아루가 있으면 뒤에 나머나 찌우로 걸리겠구나.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짧은 그 대비 특강에서 여러분들에게 임팩트 있게 이 접속사랑 대명사에 대해서 알려드리면서 이 부분은 굉장히 좀 중요하기 때문에 추가로 팁을 넣었습니다. 지슈도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되고 보여지는 단어 중에 하나인데요. 설령 뭐뭐일지라도라는 접속사입니다. 사실 좀 아이러니한 건 계속 4급, 5급에서 많은 책들에서 언급하고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셔도 6급에서 지슈를 모르는 학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하물며 지슈도 모르는데 얘네랑 같은 단어의 고급 표현이 나오면 더 헷갈릴 수가 있겠죠? 자, 지슈 설령 뭐뭐일지라도 나파. 설령 비가 오더라도 난 거기를 갈 거예요. 그럼 난 비가 오는 게 안 무서운 거예요. 어찌 무섭겠는가? 나파. 그다음에 지 똑같죠? 지비에는 지시랑 똑같구나. 뒤에 예로 받아.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如果那么 지시 예는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동의어 표현들. 왜냐면 지시랑 루고어로 시험이 나오는 게 아니에요. 6급은. 부단이랑 얼치에도 진짜 많이 나오는 접속사의 호응이거든요. 특히 독해 3부분에서. 근데 중요한 건 부단 얼치로 안 나와요. 왜냐면 부단 얼치에는 기본적으로 3, 4, 5, 6 해서 3, 4, 5까지는 다 아는 접속사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영어로 따지면 not only but also 이걸로 하잖아요. A뿐만 아니라 B이기까지 하다. 그러니까 이 only 단지의 개념에 들어가 있는 애들만 다 넣으면 돼요. 그래서 不止, 不仅, 不光, 빛광자가 부사로 쓰이는 경우에는 단지라는 뜻으로 쓰이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얼체로 연결되는 것 중에서 不止, 不仅, 不光이 있구나. 얼체도 뭐 예나 하이로 대체되는 건 아실 거고요. 자, 이 두 가지 부사. 찌우 같은 경우에는 变, 또 같은 경우에는 쥔이랑 똑같다는 거. 외우고 가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찌우 대신에 变이 나오면 그 찌우와 호응하는 거에 앞에 해당하는 접속사나 이런 걸 골라야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쥔 같은 경우도 또랑 똑같다는 거. 지금 당장 화면 멈춰 놓으시고 쫙 다 외우셔야 돼요.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는 사실상 오늘 강의하는 것들 중에서 물론 문제풀이 전략 이런 거 다 제외하고 이게 어휘 자체로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서 반드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쭉 이어서 갈게요. 이제 빠른 속도로 문제 풉니다. 왜냐면 우리 실질적으로 문제 풀 때 빨리 풀어야 되니까요. A, B, C, D 먼저 보셔야 돼요. 독해 3은 주어가 없습니다. 그죠? 그거부터 확인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A가 주어가 없으면 이 자리에 못 들어가요. 왜요? 앞에 지금 문장이 시작하는데 주어가 없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A, B, C, D는 반드시 주술목을 분석을 하셔야 돼요. 주어 없어요. 반갑다. 방금 전 페이지에서 变 봤는데 찌우 오죠?
그죠? 이 단어 뒤에가 어려워요. 그 쓰레기 위에 딱 붙어 있대요. 이프라는 단어도 그렇고 어려울 수 있잖아요. 어쨌든 주어가 없어요. 얘도 하이. 얘도 주어가 없네. 하이로 연결되죠. 또한 위협합니다. 타이콩 중 페이싱하는 항天치의 안전을 위협합니다. 우주 중에서 비행하는 그 비행 물체. 그다음에 짜오셔도 비추다, 비치다예요. 조명할 때 조자잖아요. 명사가 아니에요. 얘도 주어가 없어요. 그래서 그 타이콩라지 우주 쓰레기에서 지구를 등지고 있는 그 부분에다가 빛을 비춘다는 거예요. 중국은 그 우주 강국들 중에 하나에 굉장히 중국이 그 우주 산업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서 우주 관련된 지문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타이콩라지 정도 우주 쓰레기나 뭐 비행 우주선, 뭐 우주인 이런 단어들 정도는 문장 보시면서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도 단어가 중요한 게 아니라 풀이 전략과 정확하게 빨리 문제 푸는 게 중요합니다. 아, 대명사 나왔다. 요건 거저 맞출 수 있겠다. 그죠? 自下是卫星이에요. 그럼 뭐예요 이게? 자살성 위성. 이게 그대로 등장을 하는데 뒤에 넣으시면 되죠. 在航天技术日益发达的今天 航天우주 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 오늘날에 주술목으로 나눠지지 않아요. 시간은 보통 문장 앞에 등장을 할 수가 있죠. 다시 분석합니다. 중요합니다. 보기 분석할 때 A랑 B랑 C는 주어가 없어요. 지금 71번처럼 문장 제일 앞에 위치할 수 없습니다. 아, D 같은 경우는 쉬워요. 왜 쉬워요? 대명사 있으니까 대명사 뒤에 언급되어 있는 명사 찾으면 바로 거기다 넣으면 되니까요. 이 같은 경우에는 문장 구조를 보니까 시간이에요. 그러면 지금 위치상으로는 지금 71번만 빈칸이 보여지는데 A랑 B랑 C 못 넣고 71번 앞에 대충 훑어봤더니 自下是卫星이 없어요. 그러면 나 2를 넣으면 되겠구나. 그죠? 이렇게 분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기 분석만 제대로 해놓고 빈칸 앞뒤만 보시면 빠르게 문제를 풀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주여행하고 그리고 무중력 상태에서 이렇게 하는 게 그다지 멀지 않은 미래야라는 얘기를 하는데 언제 이걸 다 읽고 있어요. 그죠? 사실상은 서론의 첫 문장 정도는 그러니까 우주에서 들어가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어쩌고저쩌고 한다. 한 문장 정도는 읽어놓으시는 게 좋은데 가장 중요한 건 빈칸 앞이랑 뒷문장만 보시면 되고 구조 확인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단어 볼게요. 뭐 여기는 사실상 지금 해석이 안 돼 있는 지문들의 단어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 좀 중요하다 싶은 단어들 펀펀 연달아 있다라 아시죠? 더울로 같은 경우는 투입하다지만 어떤 사업 같은 거에 내 몸을 던져서 전격적으로 이제 그 일을 추진하거나 할 때도 좀 쓰이고요. 항티엔 아셔야 됩니다. 우주비행. 파셔 발사하다. 그쵸? 슈중이 이제 특수한 우주 관련 단어예요. 중력이 없는 상태를 슈중이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샹웨이 굉장히 중요한 부사입니다. 샹이 하이고요. 웨이는 메이어예요. 아직 뭐뭐 하지 않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구어, 문어 표현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들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샹웨이 같은 경우는 독해 이 부분에도 출제 가능성이 있는 단독 부사이기 때문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탈콩라지 우주 쓰레기죠. 명사들, 동사들은 딱딱 외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빈칸. 보시면 일단은 빈칸 앞이랑 뒤를 봐야 되는데 빈칸 바로 앞 문장. 여기서 문장이 끝나는데 타면 너무너무 고마운 애가 또 등장을 하죠. 뿌진. 아까 말씀드렸죠? 부단 얼치. 근데 얼치애가 없는데 얼치애랑 유사한 게다가 또한이 있어요. 여기 앞 문장에 보면 위해를 뿐만 아니라 위협하고 있다. 의미상으로도 상통하게 맥락이 통하고 있죠. 뿌진 보고선 그냥 하이 고르시면 돼요. 다 읽을 필요도 없으세요. 그래서 쭉쭉쭉쭉 보면서 그래서 정답은 뭐가 돼? 얘 같은 경우에는 하이 웨이시에를 넣으면 되겠구나라고 탁 넘어가시면 되죠. 단어 좀 봐보도록 할게요. 웨일러 위성 얘기할 때 이렇게 돌잖아요. 그거 기억하시면 좋고요. 궤도 궤도를 이야기하고요. 페이추안 우주선이죠. 날아가는 선이니까 우주선. 웨이하이 웨이시에 단어 외우셔야 되고요. 항天치 우주선. 칭추도 사실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여기저기에서 깨끗하게 제거하다. 단어 보시고 잠깐 멈춰놓으시고 단어 외우시고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한국어 가려놓고 중국어 보면서 왜냐하면 요즘은 IBT로 응시하시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좀 많아지기 때문에 쓰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핑인이라던가 글자를 보면서 뜻 연상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뭐 6급에서 굳이 병음까지 보면서 내가 읽어야 될 이유 있나? 왜냐하면 아무래도 IBT로 응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엔 타이핑 하셔야 되잖아요. 병음도 확인하시면서 가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쭉 가볼게요. 이 73번이 조금 어려워요. 왜냐하면 앞뒤에 굉장히 어려운 문장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73번이 시작하는 문장부터 볼게요. 찌광이 뭔지 모르겠어. 찌광 싸오조가 무슨 뜻인지 이게 빗자루거든요. 근데 해석이 안 돼도 얘가 어떤 타이콩의 목표를 해놓고 근데 비친 건 알겠어요. 이게 보통 레이저거든요. 아는 단어만 보셔야 돼요. 뭘 발사를 하는 거예요. 지금 또 레이저를. 그리고 뒤에 보니까 그 부분에서 뭐가 기체화되고 너무너무 어렵네. 그럼 이럴 때는 용어를 좀 확인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일단 우리가 B랑 E는 해결을 본 상태고요. 자살성 없어요. 그럼 일단 D도 안 넣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A랑 C로 고민을 할 수 있어요. 그러고 바로 넘어가셔도 상관은 없어요. 왜냐면 74랑 5만 잘 찾으면 나머지를 3으로 넣으시면 되지만 이게 사실 비추는 걸 아신다면 빛과 연결된 거기 때문에 아 얘가 여기를 비추는구나. 레이저를 쏴서 이렇게 어휘로 풀 수가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정답은 C였습니다. 자, 이어서 가도록 할게요. 쫀뚜에, 뚜에인데 쩐이에요. 바늘로 누르는 거죠. 겨냥하다. 짜오셔, 비치다. 조명 같은 걸 비치는 거죠. 펀치, 기체가 분사할 때 이게 펀이 분사하다요. 토이동 추진하다. 모차, 마찰. 그다음에 란샤오, 연소하다. 자, 소리 사실상은 좀 읽어가시면서 핑 보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볼게요. 74, 5는 이제 남아있는 보기들로 가면 되는데 너무너무 고마운 게 74 앞에 이게 있네요. 쯔샤 웨이싱이 그러면 나는 이거 넣으면 되겠네. 사실상 얘 보자마자 지문 보면서 빈칸 앞에 이거 있는 거 찾아서 벌써 74를 해결하신 분들도 있어요. 좀 문제 잘 푸시는 분들은 그래서 74 같은 경우는 어렵지 않게 넣을 수 있겠구나. D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럼 75는 남았어요. A로 넣으면 되는데 앞에 풀었던 게 맞는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만약 문제를 푸실 때 보면 근데 이거 보시면 앞문장만 읽으라 그랬어요. 시작되는 문장. 사실 여기서 쭉 이어져서 그냥 가도 좋겠지만 75 바로 앞문장에 2단이 나와요. 2단 찌우. 아시죠? 뭐 5급 때 공부 좀 하신 분들은 2단, 1단 뭐뭐 하면 찌우로 걸린단 말이에요. 찌우가 없어요. 왜 없어요? 있죠. 삐엔이 찌우랑 똑같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2단 보고 삐엔 찌우 고르면 되는 거였었어요. 그래서 아까 뿌진을 보고 하이를 고르고 2단을 보고 삐엔을 골랐으면 두 문제는 해결을 보고 가고 자살성 위성이 있는 거가 대명사로 받으니까 그것만 가고 이 같은 경우에는 단독으로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얘 넣고 나머지 그럼 C가 조금 어휘로 풀어야 되는 어려운 거였지만 남는 거 넣어도 답은 쭉 풀릴 수가 있는 거죠. 쭉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어휘까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갈게요. 페이페이 같은 경우는 배치하다긴 한데 보통은 배우자 할 때 배자잖아요. 페이가. 그래서 이 갖춰져 있는 설비에서 추가로 얘까지 같이 잘 배치되어 있는 걸 이야기합니다. 부대 시설 등이 갖춰져 있는 거 할 때 좀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확인을 하시고요. 셔샹지는 비디오 카메라, 명사 등은 그냥 단어만 보세요. 이 엔파 하면 엔주랑 카이파를 같이 섞어 놓은 거죠. 찌주 하면 어떤 힘을 빌려서 주어 외에는 뭐뭐로서 뭐 예를 들어서 학생으로서 선생님으로서 이렇게 해야 된다. 주요한 어휘들 살펴봤습니다. 자, 독해 3부분 빠르게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독해 3 중요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전략이 중요합니다. 보기 분석하는 거. 대명사랑 접속사 나오는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접속사랑 대명사 특히나 접속사 같은 경우에는 좀 4급 때, 5급 때 봤던 책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문제를 풀 때 시간 굉장히 중요합니다. 독해 3부분은 연쇄 작용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한 문제 잘못 고르면 다른 문제까지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요. 연습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특별히 조금 더 신경 쓰셔서 독해 3은 다 맞아보겠다라는 생각하시면서 전략 기억하시면서 시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좋은 결과 거두시기를 바라면서요. 이 수업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